월간 아티스트 12호로 나눔원의 아트칼럼 시작합니다. 경기예총과 함께한 나의 삶. 자타가 공인하는 예술단체의 꽃은 한국예총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예술인 단체의 총연합회라는 것이다. 전국의 경기도를 비롯하여 광역시에 예총이라는 단체가 자리잡고 있다. 예총을 구성하는 단체는 전문적인 예술 분야, 미술, 음악, 문학, 연극, 무용, 국악, 사진, 연극, 영화, 건축 등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마다 지자체에는 각각 지회 지부가 있으며 이를 총괄하는 지자체마다 예총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성남, 군포, 과천, 안양, 평택 등 예총이 있으며 경기도에는 31개 예총이 존재한다. 작은 단위 전문 예술단체는 3개 이상 지부가 모여 지역예총을 설립한다. 반면에 지부 설립인가 기준은 각 전문단체마다 정해온 10 내지 15명을 확보하여 소정의 규칙에 따라 인준을 받는 등 나름대로 규칙이 잘 되어 있다. 조직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예총을 비롯하여 전문 분야별 10개 단체가 설립되어 한국의 미술 전반을 대표하며 정부에서 예산도 지원받는다. 지자체마다 각각 지원 규모나 사업 규모는 다르다. 문제의 핵심은 시작부터 가지고 태어난다. 소위 잘 나간다는 예술인들은 대부분 예총 조직에서 빠져 있다. 이 또한 예술가의 자율성으로 보아야 할지 어지럽기만 하다. 예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20대 후반에 미술협회 성남 지부를 창립하면서 예총이라는 단체 구성의 일원이 되면서 보이지 않는 암투는 시작되었다. 공인된 예술단체로 태어나려고 회원 확보에 몰두해야 하고 예총이라는 상급단체와 전문 분야의 시도지회의 등록 절차를 밟는 과정이 욕심으로 꽉 차 있어 항상 말썽을 부린다. 회원의 질적 수준을 보기보다는 마구잡이로 단체 구성에 목표를 두다 보니 진정한 이 시대의 예술인들은 초에 묻혀있고 빈 깡통 같은 예술인들만이 들끓는 게 현실이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어떤 공식적인 전국 단위의 일을 한다기보다는 지역 원로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싸움이 벌어진다. 싸움의 발단은 진정성보다는 예술성보다는 이권 다툼으로 보이는 흔히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여진다. 어느 특정 분야의 단체만이 아니라 정상보다는 비정상의 큰 소리가 판을 장악하여 예총이라는 큰 분야를 집어삼켜버린다. 그래야 지자체는 단체별 예산 싸움이 국회를 방불케 한다. 그러다 보니 균일하게 나누어주며 예술행사를 치른다. 10명 있는 단체나 50명인 단체나 심지어는 수백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도 n분의 1로 나누어다 주다 보니 작은 단체는 잔치집이고 회원 많은 단체는 수박 겉핥기식의 예술행사를 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언젠가 월간 아티스트 칼럼에서 예술단체들의 빨대예술을 진단한다는 글을 쓴 적도 있다. 오늘날 각 지역의 예술단체들이 벌이는 행태를 꼬집는 글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산을 주면 빨대로 쭉 들이마시고 끝나면 예술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예술가라면 누구나 예산을 주든 말든 자신들은 물론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의기투합하여 멋진 예술 행위로 시민들에게 관객들에게 마음껏 보여주며 공감하는 공연이든 작품 전시든 간에 감동을 주는 진정성 있는 예술을 보여줘야 하는데 돈 떨어졌다고 손 놓고 있다가 예산 좀 움직이는 수동적이고 물질에 의한 진행되는 예술이라면 감동을 주기보다는 힘들고 예술적인 가치를 부여받지 못한다. 잠시 옛날로 돌아가 보면 환쟁이, 그림 그리는 친구들, 글쟁이, 문학인들, 딴따라 예술인, 연예인 예술인들 등을 누가 시켜서 하는 예술이 아니라 굶어도 노래하고 글쓰고 그림 그리는 진솔한 예술 행위는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예총과 함께한 나의 삶은 개척자로 도전자로 의로운 싸움을 하면서 미협 지부장을 3번씩이나 역임했고 지역 예총을 거쳐 경기도 예총회장의 정점을 이루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원 예술인들만이 경기도 예총회장을 하던 시절에 그 벽을 깨고 말았다. 하고 싶은 일이기에 실패도 했고 성공도 했고 미련 없이 지자체 의원을 찾아다니며 호소도 하고 예산도 배가시켰지만 내가 원하는 진정성 있는 예술을 함께 펼쳐보는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인 분들께 맡기고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임기를 마치고 떠났었다. 그러나 나의 이력서에는 경기예총 회장 역임이라는 한 줄의 흔적이 남아있다. 지난해 양평 군림미술관에서 경기미협 역사의 서다 전시를 보면서 경기미술협회 역사 속에 미협 지부장 역사를 보니 새삼스러웠다. 진정성 있는 단체에 누군가가 한 번씩 짱을 맡아 세수를 담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체장의 직업으로 변하여
생계수단으로 수년을 안고 사는 단체장도 있는데 이는 자신의 예술 행위는커녕 속빈 감정을 그대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단면이 생각보다 무척 많은 것이 현실이다. 발대예술이 아닌 자생력 있는 예술단체를 만들 때 지자체의 지원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믿는다. 진정으로 예총의 예우를 받으며 수준 높은 예술을 보여주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총 조직은 고질병을 갖고 있는데 밑바닥부터 수술해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 문화예술 행정의 고질병을 키운 점도 있다. 싫으나 좋으나 젊을 경기예총과 잠시 자리했던 추억을 잊을 수가 없다. 요즘 정치 축소판을 보았던 그날이 상기된다. 사사건건 시비 붙는 단체장들이 있는가 하면 내 돈 아니니 실컷 쓰고 내려오라는 단체장도 있다. 자신의 예술을 예총이라는 단체에 던져서 함께 공유하며 단체 발전은 물론 지자체의 경기예술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할 분들이 꼬투리 잡아 끌어내려 보려고 하는 선거 후유증도 나를 힘들게 했지만 이 또한 축구선수 손흥민이 영국 프로 무대에서 주장을 하며 눈부시게 활동하는 모습에서 한 경기 3번의 골을 넣고 골망을 흔들었으나 업사이드 판정으로 헤드트릭은커녕 제로가 되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운이 나빴다고 하지도 않았고 판정을 받아들이며 다음 경기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를 탓하지 않으며 보다 자신의 역량을 넓혀가며 하는 인터뷰는 점수 못지않게 뜨거운 리더십과 프로축구 선수다운 영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나의 지나온 예총 삶에서도 남은 여생을 묻어가며 녹여가고자 한다. 비움과 봉사의 허수아비 철학을 실천하면서 경기 예총에서 체험한 여러 희노애락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련다. 그 중에서도 꼭 해야 할 일들은 남의 탓을 돌리지 않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나 자신이 정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마감하는 나의 예총 회장의 직업이 아닌 화가로서 미술가로서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다.